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셀프 인테리어 한다고 막 빌라를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공방으로 만들어 썼었거든요. 근데 그 공방이 팔리면서 이제 제 공방이랑 작업실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방 및 사무실 업계에서 크게 4가지 정도의 건물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택, 두 번째로는 상가 및 사무실,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 네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4가지를 저는 주로 알아봤어요. 아마 대부분의 저처럼 공방이나 사무실을 하시는 분들이 이 4가지 선택지 중에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주택인데요. 이 주택에는 뭐 아파트도 포함되고 단독주택도 포함이 되고 빌라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를 하는 주택이에요.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작업실로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하게 되면은 2주택의 경우에는 8%, 3주택의 경우에는 12%의 취득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평당 이제 취득 단가가 다른 상가, 사무실, 뭐 오피스텔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서 하면은 사업자 업종도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업종 제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배제를 했어요. 물론 추후에 내가 이제 시세 차익을 내서 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아파트 값이 제일 많이 오르잖아요, 주택 값이랑.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주택을 선택하는 거는 가용할 수 있는 쩐이 한정이 돼 있다면 약간 좀 아쉬운 포지션인 것 같아서 좀 배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상가나 사무실이에요. 제가 좀 상가나 사무실의 차이가 뭘까 되게 좀 찾아봤는데 두 개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더라고요. 동네에 보이는 그런 이제 빌딩에 있는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상가 겸 사무실이고, 대부분 이제 1, 2층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가격도 비싼 편이고 해가지고 이제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방문하는 상가 용도로 많이 쓰고, 뭐 3층 이상의 좀 고층은 오피스, 사무실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 취득 형태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가를 구매해서 사무실로 쓰고 싶거나 사무실을 구매해서 상가를 쓰고 싶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만 간단하게 하면은 사무실을 상가로 바꿔 쓰거나 상가를 사무실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 상가랑 사무실의 장점,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좋다는 거겠죠.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간판 같은 것만 달아놔도 외부에 사람들이 보고 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된다, 이런 점은 확실히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상가를 구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지금 탄현에서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파주 운정 쪽을 좀 많이 보는데 그쪽이 깔끔하다 보니까, 현재 파주 운정 쪽이 신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공실로 있는 상가들이 많더라고요.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가들이 꽤 많은데,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공실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상가를 구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 따지면 현재 이만큼 비어있고 저렴한 만큼 나중에 황금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제가 부동산으로 투자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 주고 이제 자산을 사는 거니까 산 김에 좀 더 많이 오르는 가치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약간 파주 상가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된 뭐 이제 일산 구도심에 있는 상가들은 이게 구매하기에는 약간 시세 차익 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이제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조그마한 상가도 월세가 뭐 한 30에서 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돈을 낼 거면은 그냥 빚내 갖고 한 1, 2억짜리 사가지고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득인 것 같아서 일단 월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신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일단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2대 이상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해 갖고, 일단은 상가나 사무실은 최종까지 고려는 하긴 했지만 요거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뭐 이런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라테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게 오피스텔에 많이 이용을 하세요. 말 그대로 오피스하고 호텔을 합쳐놓은, 이제 거기서 생활도 가능하면서 사무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요. 주차 대수도 괜찮고 그리고 공간도 깔끔하고 취사도 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피스텔의 단점은 결정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단 평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거기에 관리비까지 훨씬 더 비싸고요. 그리고 평수가 한 진짜 1, 20평 정도로 크게 나오면은 웬만한 아파트의 가격을 뺨 따고 칠 정도로 오피스텔 가격이 요새 올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안쪽으로 이제 뭔가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실질적으로 비싸기도 하고 낮지도 않고 장사하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오피스텔도 배제를 좀 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일반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 하면은 약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지식산업센터가 뭐지? 나랑 관련 없는 건물 같은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판교라든지 평촌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빌딩이 으리으리하게 크고 그 안에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입주해 있는 그런 빌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파트용 공장으로 많이 불렸고, 건물 자체는 공장으로 좀 분류가 되는 건물이고요.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도 저렴하고요. 실제로 관리비도 굉장히 좀 오피스텔이나 다른 상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평당 관리비가 저렴한 편이고, 면적 대비 가격도 상가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해요. 근데 이 가격도 좋고 관리비도 좋고 평수도 크고 그리고 주변에 중소기업들도 많이 입주해 있으니까 인프라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왜 이렇게 싸냐? 싼 데는 또 이유가 있죠.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가장 흔하게 이제 많이 하시는 사업 중에 소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쇼핑몰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 같은 거. 사실 그런 업종을 하면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딱 제한이 돼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업 뭐 이런 만들거나 아니면 첨단 IT 산업들, 바이오 산업들 이런 것들, 연구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곳이.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니랑 운영하는 만영방이라는 게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여성 의복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다행스럽게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어서 지식산업센터를 결국은 선택을 했고요. 실제로 공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식으로 업종을 추가해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아까 이제 공장이나 사무실로 제가 분류가 된다 그랬는데, 사실 공장 사무실 말고도 이제 1층이나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가도 들어올 수 있어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뭐 일반 상가로 분류되는 그런 것들이 1층, 2층에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지원시설로 들어오면은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은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 아까 말했듯이 평당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린생활시설, 상가들은 평당 단가가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업종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든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그런 근린생활시설 1, 2층에 있는 것들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위에 있는 이제 아파트용 공장으로 분류되는 호실보다는 훨씬 더 분양가가 비싸다. 지식산업센터의 또 장점은 건물 1, 2층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상가들이 입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잘 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1, 2층에 뭐 커피숍은 당연히 있고요. 뭐 편의점, 그리고 한식 뷔페, 그리고 은행, 이 정도는 거의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기본으로 입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제 한식 뷔페거든요. 왜냐면은 밥을 맨날 똑같은 거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 회사 출근해가고 아니면 내가 이제 사무실 나가고 뭐 맨날 시켜 먹고 만들어 먹고 이러는 게 되게 귀찮기 때문에 한식 뷔페는 매일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이제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의 영업을 굉장히 많이 나가봤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굉장히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호를 하세요. 왜냐면은 직원들이 일단 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기 지방에 막 공장 하시는 분들은 밥을 막 배달시켜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배달 도시락이 사실 맛이 없어도 딱히 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만 시켜 먹는 경우가 많고 이런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입점이 되고, 제가 이제 전에 뭐 일했었던 건물 중에 하나인 두산벤처다임 안에 평촌에 있거든요. 그 안에는 한식 뷔페만 한 3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밥 걱정 시킬 필요 없고, 보통 그 안에 이제 문구점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거 다 위치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접근성도 좋고 일하기도 좋죠. 그게 보통 시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퇴근하기도 좋고, 그리고 외부 사람들 초대할 때도 왠지 그 으리으리하고 그 삐까뻔쩍한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가오가 살고, 그리고 주차장도 일반 상가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더 널널하기 때문에. 근데 뭐 지식산업센터들도 사실 거기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사실 아무리 주차 대수가 많은 지식산업센터라 그래도 주차 대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상가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더 관리는 잘 돼요.
그래가지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면은 뭐 앞으로 뭐 근시일 내에는 뭐 돈을 벌기 힘들어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를 계약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정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은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화성 동탄에 보시면은 지식산업센터의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 지식산업센터 너무 입주장이고 너무 새로운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가격이 막 거의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는 지식산업센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사실 단기로 뭐 시세 차익 볼 생각은 크게 없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운정역 근처 파주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더 많이 들어올 만한 위치도 크게 없고 제가 알기로도 한두 개 정도만 더 짓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주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지식산업센터 그 파주 운정의 지식산업센터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 중장기적으로 봐서 한 뭐 5년 10년 봐갖고 그거를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안에 사업을 하면 돈을 벌 거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났을 때 시세 차익 얻어가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일산 시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를 갈까 해봤는데 아무래도 신축으로 된 지식산업센터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구매할 때 분양가보다도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뭐 세금이라든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가 일반적으로 공방이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데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같은 평수면은 상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점, 요게 장점이고, 그리고 인프라가 훨씬 더 안에 많이 있으니까 뭐 편의점이라든지 문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가 상가보다는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면 본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해서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처럼 이제 어디 뭐 사무실이나 공방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도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선택을 해서 투자 겸 실제 활동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매입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지식산업센터 내부에서의 어떤 위치가 로얄 위치인지, 그리고 뭐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계속 요새 부동산을 사게 되네요. 집도 그렇고 뭐 이 상가도 그렇고 올해 뭐 잘 풀리려 그러나 뭐 자꾸 이렇게 뭐가 붙네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녕.